위클리 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습니까? 네, 고속도로 터널 안에도 앞으로는 그 CCTV가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 진입과 출구 때 속도를 줄이는 것도 당연하지만요. 차선만큼 절대 그 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네. 위험을 방지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은 택시기사가 앞차를 받고 쓰러졌는데도 네. 승객이 신고조차 않고 떠나서 숨진 그 심장병 환자 대책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는 순서도 마련했고요. 네. 그리고 내년부터 한국과 미국, 유럽 등의 수준으로 향상된다는 중국 화석 연료에 대한 성능과 가격도 미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하셨군요. 네네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그러면 들어보죠. 네, 교량이나 그 터널 같은 경우 안전 우선 구간이라서 차선 변경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런데 그 칼치기와 꼬리문 운행이 많은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됐는데 이젠 정말로 이런 불법 운행 행위 자동 적발해서 고발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폐쇄연인 CCTV와 또 무인 센서로 적발하는 그 불법 운전 단속 카메라 시스템을 네.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 등에 우선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예. 터널 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현재 후방 카메라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속 목적을 둔 정면으로 촬영하는 카메라가 올 말경 처음 설치 가동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발생된 평창군 봉평터널 그 입구 사고나 또 여수시의 그 마레터널 대형 사고 대비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 큽니다. 예. 왜 그러냐면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것이 터널 내 위험 상황인데 졸음운전 사고 방지와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아, 예. 그래서 그 지그재그 추월이나 칼치기를 비롯한 꼬리물기 운행을 위해서 바짝 따라붙는 이런 다양한 위험 상황만이 방지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듭니다. 예, 어쨌든 뭐 졸음사고 재발 방지도 방지지만 터널 안 과속과 불법 차로 변경 단속 이게 또 주 대상이 되겠지만요. 그 짐을 높이를 위반한 적재차를 진입 전에 확인을 하고 네. 두 개차로 동시 감지 기술을 했다는 거. 이게 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닌가 싶군요. 그렇습니다. 터널 내의 그 불법 운전 자동 적발 시스템 가동은요. 터널 진입 500m 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높이를 감지하는 센서 카메라가 적재 분량이나 차체의 높이 또 그 초과 여부를 확인해서 진입 제한 대상을 선별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 진입 후에는 제한 높이 경고와 평균 주행 속도 같은 정보가 상단에 그 설치된 도로 전광판에 실시간 표시가 되고요. 네. 또 터널 양방향에 두 대 설치되는 자동 적발 시스템은 진입부의 그 무인 센서와 연동되는 4대의 TV에 연결돼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목적지가 같으면 거의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연결 운행, 또 안전거리가 무시되고 게다가 또 잦은 차선 변경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 네. 이 파선 아닌 그 실선 구간의 참뜻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면 이렇게 네. 연쇄 추돌로 이어지는 꼬리 물기와 불법 차선 변경 자연히 사라질까요? 네, 졸음 사고 방지는 좀 거리가 먼 대책이긴 해도요. 터널 내의 불법과 또 위협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관광버스와 화물차를 비롯한 나들이 차들이 나란히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두 개의 차로를 연속 감시하는 카메라가 상시 작동되는 것도 큰 이점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카메라와 두 번째 카메라에 찍힌 차로가 다르게 되면 네. 이게 적발되는 대상이 됩니다. 갑자기 진입을 했는데 1차로로 나갈 때는 3차로 찍혔다. 그럼 이거는 이미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불법 차로 변경은 앞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따라서 이런 주 적발 대상이 사라지게 된다면 자연히 그 대형 연쇄 추돌 이어지는 참사도 네. 현재적으로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그래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조금 소홀했던 부분을 좀 네, 보완해서 이런 사고는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네네. 자, 이번에는 이 심장마비 운전자를 방치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은 저도 16년 전에 대동무액 판막 교체를 받은 그런 대수라는 환자라 예. 네. 더 암울하고 침울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더 놀라운 것은 심장질환 환자의 층에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해를 거듭할수록 남녀노소 구분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네네.
그런데도 이미 50m 전에 정신을 잃은 채 앞차를 추돌한 사실을 안 택시 승객들은 운전자를 구하기는커녕 신고조차 안 한 채 공항으로 떠나기 바빴죠. 네. 더 인명수신 같은 행위는 정신을 잃고 엎어져 침을 흘리는 운전자 옆에서 살짝 키만 빼내서 트렁크에 실렸던 자기 골프백을 꺼내서 아유. 그대로 키를 꽂아준 채 떠났다는 점입니다. 예. 최소한 신고부터 하고 이동을 하면서 경위와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마저도 외면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기심이 빚은 과거 이상의 파렴치한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네. 결국에는 그 예측할 수 없는 심장 이상과 발작 조치는 인명구조에 우리가 모두가 합심하는 교통사고보다 못한 셈이 됐고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요. 심장 전문의와 심장학회를 비롯해서 네. 이를 통솔하는 정부의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때 흉부외과 의사를 기피하긴 했지만 네. 혈관 확장 시술 간단하다고 해도 관리 유지를 위해서 그 복용하는 약물 위급 상황을 더 심각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네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그 시술과 수술하는 환자들에게는 이미 그 자기 조직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 혈액이 그 흡착되는 걸 방지하는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혈액의 점성을 약 2.5배에서 뭐 3.5배 무려 4배 정도 묽게 하는 네. 항응고제는 이 지혈이 안 되는 약을 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출혈에 대한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쉽게 씹힐줄들이 파열되고 또 멍도 자주 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병원에서도조차 지혈이 안 되는 위험 때문에 예. 위 내시경 검사는 물론이고요. 감기 주사조차도 기피하는 거에 바로 이런 환자들이 현실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수술과 시술 환자들은 외상이 없는 교통사고 충격에서도요. 정상인보다 응급한 상황이 빠를 수 있고요. 네. 또 실제 어떤 상황이 진행되더라도 정상인 기준에서 이렇게 판단한다면 네. 응급 구조사들이 못 올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만큼 이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데도 이런 것이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한 심장병원이 발행한 심장 지킴이 카드라는 것을 제가 언뜻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약간의 도움이 될 뿐, 왜 내용을 보게 되면 수술명과 항응고제를 복용한 사실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운전자나 탑승자 있을 때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게 된다면 혈관 성장도 크게 되고 또 지혈이 안 되고 또 출혈 속도의 그 속도와 양 그리고 뇌출혈 위험성이 크다는 증상을 말을 해야 알릴 수 있는데 예. 이럴 때 기절해 있거나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상대가 예. 알 수도 없죠. 심각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카레이서의 그 자신의 보호하는 이런 대책보다도 못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그 이유는요. 레이서들의 양 어깨에는 견장이 있습니다. 예. 이 견장은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가슴에 표시된 혈액형은요. 긴급 수혈을 위한 목적의 표식인데요. 예. 이런 시스템조차도 무시되고 방치되는 것이 사실 오늘의 심장병 환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환자의 심각성과 응급 조치의 기본이 되는 예. 질병에 대한 증상과 정보를 알릴 수 없는 우리 현실이 바로 인명 경시의 시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예. 아울러서 그 돌아가신 운전자의 외로움을 통해서 네. 반성하는 사회적 사안으로 좀 재조명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네네.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중국산 연료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또 네네. 연료가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더 신경이 쓰이는데요. 네네.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연료는 말입니다. 심장병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주거지 주변을 지나는 고속도로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정부에 낸 적이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의 얘기가 되겠고요. 예. 한때는 꽤 심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화석연료와 심폐뇌질하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그 의학계에서도 많이 나왔죠. 한때는요. 네네. 근데 요즘은 갑자기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아주 심각하거든요. 병원에서도 가보면. 근데 한창 선진 문명을 가는 중국으로부터 저렴한 가격대의 휘발유와 경유연료까지 이제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요. 예. 일단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앞서는 거죠. 네. 물론 10년 동안 석유 정제 능력을 2배 이상 향상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대한석유협회 측의 얘기입니다. 네네. 네. 내년 1월 1일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함유량을 5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낮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국산 연료 기준이 상당히 높은데도 네. 경유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굳어지고 또 네. 휘발유는 옥탄가가 낮아서 수입차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실정이잖아요. 네네. 이런 실태에 비해서 너무 동떨어지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옥탄가라는 것은 엔진 이상 점화 현상인 노킹이 없는 적정 수치를 표시한 것으로서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무연 휘발유는 91 이상이고요. 네. 또 고급 휘발유는 94 이상으로 옥탄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결국 옥탄가는 첨가제 비율에 따라서 고급 휘발유냐 또는 휘발유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네네. 사실상 전량 그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첨가제다 보니까 예. 이 가격을 좌우하는 셈이 되는데요. 따라서 고급차에는 고급 연료가 적합하다고 보는 옥탄가의 향상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첨가제는 수입에 의지하는 현실이고요. 네. 또 비싸다 보니까 첨가제 시석 함량이 곧 등급을 뜻하는 그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데 배출가스를 저감시켜온 저렴한 휘발유 옥탄가라고 알려진 이 향상제가 있죠. 네. MTB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는데 네네. 여기에 대한 환경 규제 대상이라는 또 새로운 물질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래요. 이런 문제들 참, 예. 21세기로 가는 와중에. 네. 그런 소식들은 좀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일단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